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사회적인 양극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계나 투자계 등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고차들이 미친듯이 팔리는 일명 중고차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미국 중고차 시장 난리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의 중고차 가격은 지난 7월 한 달에만 16%가 넘게 상승하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되면서 자가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언제 소득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새 차를 사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미국 확진자 수가 장난이 아니니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거부감이 크겠네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번 코로나 여파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공유경제 기업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렌터카 시장의 2위 업체인 허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우버 같은 기업도 기존 이용자의 70에서 80% 이상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역시도 이번에 매출 감소가 67%에 달해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력을 줄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자체가 사람 대 사람으로 번지는 강력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공간이나 차량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거부감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런 상황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에 각광받아왔던 공유경제가 사라지거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공유라는 게 따지고 보면 감염의 경로가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공유경제와는 반대로 일부의 고립경제와 연관된 산업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리게 된 상품이 개인 자전거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난 6월 한 달에만 자전거 판매가 63%가 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에 전 세계 최대의 자전거 업체인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만 매출이 28%가 늘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삼천리 자전거도 주가가 몇 배나 올랐죠. 네, 지금도 지난 저점과 비교해서는 대략 한 3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영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도 현재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국 최대의 자전거 업체인 할포드는 매출이 57%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아사히라는 자전거 브랜드 역시도 매출 증가가 40%가 넘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자전거 변속 기어를 만드는 시마노라는 부품 기업이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자동차 업체인 닛산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시마노 하면 낚싯대 만드는 데 아닙니까? 네, 낚싯대로도 유명한 기업이고요. 매출은 자전거 부품을 팔아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닛산이 안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전거 부품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제껴버리네요. 네, 현재 그 정도로 자전거 시장이 화랑을 띠고 있어요. 고립과 관계가 있냐 없냐로 산업의 명암이 갈려버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개인들의 소득이나 직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분야 내에서도 서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 자체도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겠죠. 네. 그럼 이번 코로나 이후로 개인들의 투자 성적은 어떻게 양극화됐는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게 된 투자 성적은 양극화돼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NH투자증권에서 개인 고객 223만 명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해서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 이후로 투자 금액별로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극명하게 양극화됐는지 그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 수익률도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50억대 이상의 거대 자산가만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60%에 근접하는 수익률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리고 투자금 30억대 이상은 수익률 4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속하는 1억 미만의 투자자들은 대략 14%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14%가 높은 건 맞지만 3월 저점 대비 지수 오른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높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네요. 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같은 기간 동안에 지수가 64%가량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30억 미만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화면과도 같은 수익률도 채 거두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떨어졌던 손실을 회복하기에 급급했던 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가 폭락 당시에 이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금의 비중이 높았거나 아니면 그때 투자를 막 시작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 자체는 지수 상승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주변에 보면 오름세에 계속 수익을 보다가 자신감 생겨서 크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작살난 사람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주변을 보더라도 돈을 번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럼 투자 금액별로 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에 고액자산가와 소액자산가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50억대 이상의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폭락 당시에 주식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들은 채권과 펀드의 비중은 줄이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전체 금융자산의 88%까지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들이 매수한 종목 역시도 게임주나 혹은 바이오와 같은 미래지향 산업에다가 집중해서 투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엄청 먹었겠네요.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60%가량의 수익률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1억 미만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투자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안전빵이면서도 못해도 중간은 간다 이런 거였죠. 결정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엔 당시에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으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거라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투자 성향의 차이가 결국 투자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는 결론이에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산업과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중간만 해도 욕을 안 듣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간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사회는 적당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회보다는 1등과 꼴등이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명확한 컨셉과 방향을 잡아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역량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양극화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투자 쪽에 양극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김하백님 이야기에 일부 동의가 되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적당히, 중간 정도, 보통 이런 것들이 똑부러지게 결정이나 선택은 못하겠고 크게 이득은 못 보더라도 손해보기는 싫을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중간 선택지죠. 양극화라는 말이 부의 양극화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중간 선택지가 없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갈수록 홀이냐 짝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같이 이렇게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지는 선택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간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럴수록 선택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